안녕하세요, 자목스튜디오입니다. 고프로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고프로 11을 살까? 아니면 고프로 8을 살까? 고프로 11은 지금까지 출시된 고프로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이고, 고프로 8은 전면 컬러 디스플레이가 없는 마지막 모델인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로 좀 유명한 모델이죠. 성능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중고 가격도 한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착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모델을 사냐 아니면 가성비 모델을 사냐, 둘 중에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 두 모델의 주요 성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은 4K 24프레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선명도나 색감이나 그런 차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프로 11 영상이 건물들의 디테일이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하늘과 구름 등 밝은 부분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2.7K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1이 2.7K는 60프레임부터 지원을 하네요. 24프레임은 지원을 안 해서 아무튼 둘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7K 영상에서도 고프로 11이 더욱 콘트라스트가 높고 디테일한 색 표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80p 24프레임으로 찍고 있고요. 솔직히 고프로 8은 모르겠는데 11으로 1080p를 찍기에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적어도 2.7K나 4K로 찍는 게 고프로 11 상 값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사진 품질에 대한 비교입니다. 고프로 8은 1200만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한 반면 고프로 11은 2700만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소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사진을 확대했을 때 고프로 11이 확실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사진 품질 자체도 영상 화질과 마찬가지로 고프로 11이 더욱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프로 8과 고프로 11 모두 16:9 비율과 4:3 비율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11에서는 전작에 비해 센서가 커져 8:7 비율의 촬영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활용해 하나의 영상으로 16:9 비율과 9:16 비율, 그리고 1:1 비율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프로 8은 16mm 화각의 슈퍼뷰, 16에서 34mm 화각의 광각, 19에서 39mm 화각의 리니어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11도 고프로 8과 마찬가지로 슈퍼뷰, 광각, 리니어 화각의 촬영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12mm 화각의 하이퍼뷰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대신 하이퍼뷰 화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5.3K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4K 60프레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프로 11 화각 조절 창에서는 수평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리니어 화각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 기능을 설정한 채로 고프로를 360도 회전시켜도 수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액션캠 들고 달려서 하이퍼스무스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프로 8은 하이퍼스무스 2.0이 들어가고 고프로 11은 하이퍼스무스 5.0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버전 차이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강력한 하이퍼스무스 부스트 모드로 설정해 놓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두 기종 모두 흔들림을 매우 안정적으로 제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을 해도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둘 다 하이퍼스무스를 껐고요. 이제 한번 띄워보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하이퍼스무스를 끄게 되면 액션캠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보기 힘든 수준의 결과물이 촬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퍼부스트 일반 켬 부스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부스트 일반 온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두 모델의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고프로 11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4K입니다. 24프레임 기준 50% 속도로 재생 시 두 모델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20% 속도로 재생할 경우 고프로 8에서 영상이 뚝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프로 8은 4K 촬영 시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2배 이상 슬로우 효과를 주게 되면 위 영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면 고프로 11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 5배 슬로우 효과를 줘도 부드럽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7K입니다. 고프로 8은 2.7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 5배 슬로우 효과도 부드럽게 재생됩니다. 그러나 10배 슬로우 효과를 주게 된다면 아까처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고프로 11은 2.7K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배 슬로우 효과도 무리 없이 소화해냅니다. 마지막으로 2K의 경우 두 모델 모두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 10배 슬로우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가 고프로 8과 최신식 고프로 11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른 아침에 나와서 촬영했는데도 기온이 31도가 넘고 막 달리고 하다 보니까 옷이 그냥 다 젖어버렸는데요. 아무튼 비교는 비교고, 그래서 어떤 기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느냐, 저의 픽은 이 고프로 11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전면 컬러 LCD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고프로 8 같은 경우에는 전면 LCD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찍고 있어도 잘 지키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핸드폰을 안 보고 있으면 촬영을 해도 촬영할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하이퍼 스무스, 더 미세한 떨림도 잘 잡아주고 손떨림 방지 효과가 극대화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핑을 한다거나 스키를 탄다거나 굉장히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고프로 11에 탑재된 엔듀로 배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엔듀로 배터리로 그 4K 타임랩스를 1시간, 2시간 동안 돌린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가 전 솔직히 다 바닥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고프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에서도 배터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고프로 11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고프로 8과 고프로 11 서로 스펙 비교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델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한여름에 찍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어쨌든 앞으로 고프로 11을 선택한 만큼 이 고프로 11으로 여행도 다니고 뭐 출사할 때 같이 데리고 가면서 다양한 영상과 촬영 샘플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프로 11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짧은 컨텐츠로 한번 기획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더욱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